자, 정의 파트 봅시다. 그, 정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올바른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가장 많이 하는데, 자, 정의 얘기를 할 때, 자, 정의란 뭐라고? 올바른 것, 올바른 것. 아이고, 왜 이렇게 얇지? 자, 정의란 올바름,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일 좋은데, 자, 근데 처음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같은 상황을 주고 정의로움에 관해 서로 다른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등 정의의 의미를 규정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뭐가? 어, 자, 일반적으로 정의는 올바르니까 공정함이라고 얘기를 해. 공정하다는 것은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차별이 있으면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몇 개로 나눈다? 4개? 3개? 2개? 2개? 2개야. 일단 큰 맥락에서는 2개로 나누죠. 맞죠? 네. 어떻게?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눕니다. 뭐라고? 음,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는데 텔레스가 얘기하는 일반적 정의는 뭐야? 준법이거든, 준법. 아리스토텔레스 일반적 정의 뭐라고? 준법이야, 준법. 그럼 준법이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걸 동양 사상에 비추어서 말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요가에서 말하는 예와 마찬가지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규범이 되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 정의는 뭐라고요?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 준법을 하게 되면 이게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된다면 개인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안정감 이런 이득도 취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특수적 정의를 2개로 나눕니다. 뭐와 뭘로 나누노? 분배적 정의야 또 보정적 정의라고 얘기하거든. 분배적 정의와 보정적 정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알았지? 자, 분배적 정의는 나눈다라는 말이잖아. 나눈다. 자, 그러면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성이라고 하거든.
뭐라고요? 기하학적 비례라는 말을 써. 너네가 여기서 헷갈림이 많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교재에서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치나 업적에 가치나 업적에 비례하여 명예나 보수 등을 분배한다. 그럼 명예나 보수가 분배되는 것들은 뭐냐면 가치나 업적에 따라서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즉 많은 것은 많게, 적은 것은 적게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각각 사람에 따른 차이를 인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교정적 정의. 우리가 교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바로 잡는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산술적 비례라고 해. 뭐라고요? 산술적 비례. 그래서 이 산술적 비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누구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익을 주었으면 돌려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고, 남에게 이익을 주었으면 그만큼 뭐 해야 된다? 돌려받아야 된다. 쌤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현했죠. 해를 끼친 만큼 줘야 된다. 그럼 이건 숫자로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교정적 조율. 이해됐습니까? 이거 두 개를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택지에 대한 얘기 아니면 지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고3에 있는 수능특강 얘기를 좀 할 수도 있거든요. 수능특강 얘기. 자, 그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좀 미리 띄워놨어야 되는데 이거 왜 빨리 안 뜨지? 그래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두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수특도 한번 같이 볼게요. 수특이 몇 페이지지? 71페이지. 네. 자,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라고 돼 있어서, 자, 위에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아야 갖게 되면 싸움이 불평이 생긴다. 또한 분배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가치에 따라,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겠지? 가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돼 있지.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 아니다. 그럼 이건 뭘로 가야 됩니까? 분배적 정의. 이게 기하학적 비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의로운 것은 일종의 비례적인 것으로 수학자들은 이러한 비례를 기하학적 비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얘기하는 게 분배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교정적 정의는 대놓고 교정적 정의라고 해놨네 앞에서. 자발적인 교섭과 비자발적인 교섭 둘 다 해서 발생합니다.
상호 교섭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종류의 동등함이며 이때 동등함은 산술적 비례에 따르는 것이다. 법은 손해의 차이에만 주목하여 당사자들을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게 산술적 비례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두 개, 안에 세부적으로는 특수적 정의를 두 개로 나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문제 풀 때 힘듦이 없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정의의 필요성.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 뭐 여기 갈등이라고 해도 되고 분쟁이라고 해도 되겠지. 왜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공정함이 무너졌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 뭐 올바름이 아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적 정의에서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뭐라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 외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함이 있으면 그것을 새롭게 어떻게 한다? 조정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기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조정하면서, 쌤 방금 전에 뭐라고 표현했었죠? 조정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조정하면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조정을 하는 이유가, 기준을 만드는 이유가 이것만 하면 문제가 안 생겨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덜 생길 거야, 문제가 감소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법에서 뭐 복지 이런 걸, 뭐 사회권 이런 거 바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 사회 구성원들에게 마땅한 사회적 대우나, 봐봐. 마땅히 받아야 될 사회적 대우나 보상, 처벌 등이 이루어질, 우리가 뭐 분배를 한다, 나눈다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우리한테서 플러스 되는 요인들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뭐 잘못함이나 나쁨이 있으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되는 요인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틀리는 친구들 많습니다. 플러스만 있다라고 생각해서 틀리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불공정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아야지 뭐 어떤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이 되고 유지가 된다는 말은 정의가 우리가 뭐라고요? 기준이고 틀이고 외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뭘 해야 돼?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기준이 필요하겠지. 동의할 수 있는. 누군가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왜? 그거는 뭐가 아니니까? 공정함이 아니니까. 공정함. 사회 전체적인 합의.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롤스라는 사람을, 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상의 상황이 무지에 배인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중학교 때 한 번씩 하셨거든요. 중학교 때 한 번씩 하셨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요소들이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 그 사회파트에서 장점과 단점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단점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섞어서 내는 경우가 많고요. 서술형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분배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능력, 그 다음에 또 업적, 그 다음에 필요, 요거 세 가지로 나누죠. 세 가지로. 맞습니까? 자,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시킬 수 있는데 절대적 평등이란 것을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절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 그럼 절대적 평등은 밑에 자 절대적 평등부터 얘기를 하면 절대적 평등은 뭐냐? 기준이 기회와 혜택의 평등이거든.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지상 낙원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가 이거. 자, 다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그리고 혜택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왜? 왜 불가능하지? 뭐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지상낙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 그 토마스 모이 유토피아에서 나오는 그 얘기하는 거다. 그죠?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뭘까? 문제점. 사회주의 문제점 뭐예요? 희소성? 생산 의욕. 효율성이 없어. 아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낸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뭔가 더 돌아오는 게 있나? 없잖아. 아무리 해봤자 어차피 다 똑같이 하는데 그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열심히 안 하니까 효율성도 없어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책임의식이 없어져. 굳이? 내가 안 해도 굳이? 누군가 하겠지? 가만히 있으면 주는데? 이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능력에 따른 분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능력에 따른 분배는 전문 지식이나 자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전문 지식이나 뭐 자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뭐 능력이 있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러면 성취동기는 고취시킬 수 있다. 왜? 그 능력을 가지면 자기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럼 이 사람의 잠재력이 실현돼서 그 사람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점부터 우연적 요소라는 말을 하거든. 다른 말로 하면 선천적 요소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때려주고도 이거 못할 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렸으면 어떡하지? 그리라고 하면 아니 못 그리는 거를 어떻게 해? 아니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맞나? 그래서 능력 획득에 선천적 우연적 요소가 개입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 기준이 정확합니까? 평가 기준이, 아니, 뭐,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 게, 거짓말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발표를 잘할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쌤,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쌤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아, 근데, 뭐 어떻게 하는 말이 알죠?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장단점 이렇게 나누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업적은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네는 결과주의야. 무슨 주의? 결과주의. 무조건 결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업적은 뭐가 좋냐면 결과가 눈앞에 딱 나오지. 맞지? 눈앞에 결과가 딱 나오니까 평가와 측정이 너무 좋아. 그래서 객관화시키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뭐 옛날 엄마들이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지. 이번 중간고사 필기 몇 점 받아오면 핸드폰 바꿔줄게 막 그런 거. 그럼 점수 정확하게 나오잖아. 그죠? 그게 눈에 짝짝짝 보인단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성취 동기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 요번에 핸드폰 한번 바꿔보자. 성취 동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하니까 생산성이 좋아진단 말이야. 생산성이 좋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면 뭐 매출 1등 하면 뭐 상여금 200% 줍니다. 이러면서 뭐 보너스 받으라고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니까. 그지? 자, 근데 단점 뭐냐면 서로 다른 업적에 대한 평가가 애매모호합니다. 입시 시장에서 그런 게 있잖아. 단위수에 따라서 성적이 중요도가 나타나죠. 그런데 수학을 하루에 3시간씩 매일매일 공부해서 내가 100점을 받았을 때, 얘 그 업적의 가치와 통합사를 일주일에 4시간만 공부하고 만점을 받았을 때 업적의 가치가 대입에서 똑같이 이제 반영은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와,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100점을 똑같이 취급한다? 아, 근데 좀 억울한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1도 없습니다. 배려가 1도 없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결과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내가 수학 단점을 받기 위해서 뭐 수학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뭐 몇 가지를 겹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집에서 EBSI 인강만 보고 공부하는 애랑은 다르겠지. 결론적으로 다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업적과 약간 반대 개념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 자, 그럼 필요에 따른 분배는 뭐냐면, 나 필요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른 분배가 약간 복지 개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복지 개념이랑. 자, 그러면 필요에 따른 분배는 뭐냐면, 얘들은, 나 배고프니까 좀 도와주세요. 오케이, 도와줄게요. 얘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무조건 돼. 왜? 나 이거 필요하니까 조금 도와줘. 그지? 그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왜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떤 게?
그치.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이거. 왜? 그 사람의 욕구, 희소성도 있고, 사람의 욕구는, 그렇지, 무한대, 맞죠? 맞죠. 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뭐가 또 문제가 될까? 지금 심해지면 음, 그냥 안 하고 그렇지.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집니다. 왜? 안에도 주니까. 안에도 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네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다음 파트에 이제 교정적 정의가 나오는데 교정적 정의는 수능 특강으로 어렵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